법인조정 교재고요. 법인조정 교재 일단 11장 실기 먼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실기 회차 불러드리는 거. 그래서 법인조정 교재 437. 법인조정 교재 437페이지. 법인조정교재 437페이지. 거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자, 회차 더럽게 많아요. 자, 적어주세요. 자, 76.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83,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3, 그 다음에 105. 다시 한번. 76, 79, 81, 83, 86, 90, 93, 97, 100, 103, 105.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네, 연금보다 더 어려워요. 좀 살짝. 연총보다 더 짜증납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총액법. 그렇죠? 우리가 여기 10장이든 11장이든 전부 다 우리가 송금한도예요. 송금한도. 그렇죠? 특히 우리가 대손충당금 여러분들 이거 우리 대손충당금은 추정되는 비용이죠. 추정되는 거 우리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고 추정이잖아요. 그걸 우리 미리 차변에 뭐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잡죠. 그렇죠?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한도가 송금될 한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송금될 한도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든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설정을 여러분 보충법 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총액법을 한다라고 배우셨어요? 회계 시간에. 안 배우셨어? 대손충당. 보충법 쓴다라고 안 배우셨나요? 보충법? 맞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법인세는 총액법 써요, 대손충당금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퇴직금 쪽은 보충법이 세법도. 근데 여기는 총액법 써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보충법으로 줄 거예요, 회계는. 됐죠? 그럼 당연히 총액법으로 돌리시는 걸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자, 보시죠. 그래서 짜증나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 대손충당금도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은 더더욱 특예정으로 좀 많이 줘요. 알죠? 그랬을 때, 자,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100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왜냐면 채권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죠. 그리고 우리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충당금 까죠. 까고. 그 다음에 회수하면 대손충당금 살리고. 맞죠?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 우리가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게 뭐가 되냐면 설정 전 잔액이 되잖아요. 됐죠?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 아마 이렇게 하면 70원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기말은 빵꾸 나는 반대편 120. 그래서 회사가 120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설정 전 잔액이 70원은 있으니까 뺀 50원만 설정하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보충법. 그럼 회사가 여기에서 당기에 비용한 건 얼마예요? 50원이죠, 50원. 설정액이 여러분 회사가 비용 적은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화면 좀 보시죠. 자, 여기서 하는 건 보충법 분계입니다.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배우셨던 거. 자, 우리가 보충법은 1월 1일 날 회계 처리 없어요.
맞죠? 그냥 전기월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변으로 떼인 채권 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까고요. 맞죠? 이렇게. 예. 그랬다가 떼인 돈을 받으면 차변에 현금 같은 거 늘리고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고 맞죠? 이렇게. 그리고 설정은 방금처럼 기말의 예상부터 항상 이쪽은 10장이든 11장이든 먼저 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걸 뺀 나머지를 설정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처음 보시는 분기가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세법은 총액법을 대손충당금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법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계상액도 총액법하고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장부에서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총액법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총액법이 뭔지요? 자, 일단 우리가 총액법은 그거였죠. 우리가 총액법이란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할 때마다 각각 수익비용 잡는 거. 맞죠? 그게 총액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류수정 분기 끊었을 때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이중세무서 나왔었던 거고. 그죠? 그래서 자, 암기해요. 뭐냐면 올해 기말에 120원이 대손 예상액이죠. 맞죠? 어떻게 하냐면 단기말에 대손 예상액을요 전부 다 설정하래요. 그냥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비용 잡으래요. 전부 다 비용.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이거 재고자산하고 좀 연결이 돼요. 우리가 기말 잔액이잖아요. 잔액. 잔액은 만약에 우리가 얘가 이익이라고 하면 얘는 1기 더하기 2기의 누적액이죠. 맞죠? 1기하고 2기의 누적액인데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올해연도 개념이다. 올해연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발음이 이렇게 꼬이냐. 네, 그죠? 올해연도 개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1기와 2기를 누적적으로 비용한 거예요. 맞죠? 누적적으로 한 거예요. 누적적으로. 맞죠? 1기 더하기 2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래 무조건. 그냥 해! 닥치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닥치고.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법은 무조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기초는 뭘까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초 있죠? 그럼 기초가 이게 전기말 대손 예상액이랑 같은 말 아닐까요? 맞죠? 기초랑 우리가 전기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총액법에 따르면 이 100원도 전년도 말에 원샷으로 다 비용 잡았겠죠. 총액법에 따르면 무조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총액법 일단 맞죠? 그러면 전년도 말에요. 전기말에 어떻게 했을 거냐면 차변의 비용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요 기말에 2기라고 따지면 요게 2기말에 대손 예상액 120원을 전부 다 우리가 비용하면 이 100원은 여러분들 두 번 한 거잖아요, 비용을. 맞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래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전년도 말에 우리가 대손 예상액을 총액법은 전부 다 비용하잖아요.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요. 요걸 1월 1일 초에 무조건 다 환입하래요. 환입. 환입이 뭐였었냐? 우리가 없애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전년도 말에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 늘렸던 걸 차변으로 다 없애고요.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우리 했었을 때 환입이 수익이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수익으로 돌리래요. 그러면 1월 1일자 이 분계를 통해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없어요. 맞죠? 없고 미리 비용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환입했으니 수익으로 처리했다라는 건 비용했던 거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액법이란 이거예요. 들어보시면. 총액법이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한꺼번에 우리가 비용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1월 1일 날 전년도의 기말 잔액, 대손 예상이 있죠. 그걸 무조건 기초에다 환입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전 잔액이 없죠. 0. 맞죠? 0이니까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한꺼번에 다 설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일단은. 그리고 미리 비용한 것도 없죠. 수익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비용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비용의 취소나 수익의 증가나 세법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회계하고 달라. 회계는 비용의 취소냐 수익의 증가냐가 다른 거지만, 그렇죠? 세법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그럼 우리가 보충법에서는 대손이 확정됐을 때 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해요? 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해요? 비용 처리하지 않고. 뭐예요? 전년도에 우리가 대손 예상할 때 미리 비용하잖아요. 얘가 1기면 얘도 1기면 요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올해 연도가 2기면 이 기초는 1기가 되겠죠. 전기 말이니까. 맞죠? 그럼 얘도 전기 말에 이 짓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1기라고 하면. 맞죠? 전년도가 1기라고 하면. 맞죠? 근데 1월 1일 날 환이 많아잖아요. 그럼 미리 먹히지도 떼어 먹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보충법은. 맞죠? 남아있으니까 실제로 못 받게 되었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니까 대손 충당금을 상계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던 거. 맞죠? 요렇게. 근데 세법은요. 보충 총익법은 이미 대손 충당금 환입했고 수익으로 돌렸기 때문에 수익으로 돌렸다라는 건 비용 취소한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비용을 취소했으니까 미리 비용한 게 없어. 1월 1일자 분기 때문에. 그럼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분기가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채권, 차변의 대손금이에요. 개정과목 외우셔야 대손금이라는 개정과목 암기입니다. 대손금은 뭐냐면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에요.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대손의 확정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 11장 교재 제목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은 다른 겁니다.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하는 거. 대손충당금은요.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 아니라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하는 거. 다른 말. 알죠?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대손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 11장 공부할 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별도로 공부합니다. 알죠? 그래서 대손금 동네가 이제 먼저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은 대손충당금이 좀 더 어려워서요. 그래서 개념만 잡고 나중에 대손금 동네 하면 여러분들 그냥 못 받은 채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수할 때 왜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냐면 띄어먹혔을 때 대손충당금 상계했으니까 회수하면 대손충당금 살려내야죠. 맞죠? 근데 우리가 총액법은 띄어먹혔을 때 비용 잡잖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되죠? 왜냐면 대손충당금 가면 대손충당 살리는 요즘 비용 처리했으니까 수익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예. 자, 그럼 잘 보세요. 왜 총익법인지. 자,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뭐냐면 여기. 이게 뭐예요? 그럼 전부 다 재무상태표 개정이에요. 동그라미 친 게. 여러분, 선생님 이건 자산의 차감 개정인데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산의 차감 개정, 재무상태표 개정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움직이잖아요. 채권이랑. 그렇죠? 재무상태표 개정이 4번 변했죠. 4번 변했으니까 4번 각각 수익비용 다 잡는 거예요. 총익법. 그럼 이렇게 하면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니까 총익법 쓰겠죠, 여러분들. 다르면 총익법 어떻게 써? 맞죠? 증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그 총액법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총액법
총액법은요, 대손충당금 결론적으로 올해 연도 말에 얼마 있어요? 대충 얼마 있어? 대충 올해 연도 말에 얼마 있어요? 120이죠. 왜냐하면 이거 환입한 거잖아요. 이거 대손충당금 전년도 말거 환입한 거잖아요. 그럼 1월 1일자 분기를 통해서 대손충당금 0이 0. 0. 여기 없고 120 한꺼번에 설정.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총액법은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이 120원이에요. 맞죠? 보충법은요? 똑같아요. 이거 120원이잖아요. 여러분 120원. 여기 120원. 똑같아요. 그래서 보충법도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은 120원입니다요. 똑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올해의 비용. 자, 장부는 여러분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비용 50 증가하잖아요. 그럼 50 증가하면 이익은 50 감소하죠. 보충법은 비용을 50만, 손익계산서 계정이 보충법 보시면 얘밖에 없어요. 손익계산서 계정이요. 그렇죠? 그럼 비용이 50 증가하니까 그러면 이익이 50 감소하는 거잖아요. 동의되시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해보면 수익 100, 수익 10.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관련된 수익은 110 증가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리고 비용 쪽을 그 주황색으로 하면 대손금 비용, 요거 비용, 요건 뭐냐면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될 거예요, 여기는. 그죠? 그럼 비용 160 증가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익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50 감소해요. 그래서 최종적 우리 항상 세무조정은 이익의 차이가 날 때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세무조정이 안 나와야지. 왜냐면 보충법하고 총액법은 결론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익도 똑같고 기말에 대손충당금이라는 재무상태표 계정도 똑같아요. 어차피. 맞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액법 쓰니까 세법을. 됐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러분이 나중에 잘 보세요. 그럼 나중에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 있죠.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은 여러분들 추정되는 비용이거든요. 대손 예상액을 미리 비용하는 거니까. 그럼 추정되는 비용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상액은 얼마일까요?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올해 비용 계상액은 50이 아니라 120인 거예요. 나중에 120을 넣어서 50 넣으시면 지긋댄다 아주 그냥. 알죠? 진짜예요 여러분. 나중에 50 넣으면 큰일 나. 알죠? 50 넣고 아이고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다 있어. 이따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려워 짜증나게. 맞죠? 우리 여태까지 그 퇴직급여 쪽은 다 보충법이었죠. 세법도 보충법이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총액법이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시간에 보충법 배우셨을 때 이해 안 갔을 거예요. 맞죠? 저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총액법을 쓰는 게 맞는데 총액법이 너무 복잡해. 이거 다 끊어. 계속 막 끊어야 되거든, 막. 그래서 아마 여러분 회계 시간에 보충법을 배우셨던 거예요. 아무튼 무시하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세법. 자, 그래서 이렇게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총액법으로 돌리셔야 돼요. 어떻게 돌리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부에서 1월 1일 날 분기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총액법은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말에, 즉 기초죠. 기초의 대손충당금 잔액 또는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기초에 무조건 다 환입시켜야 돼요. 알죠? 그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줄 겁니다. 못 받았을 때. 맞죠? 그건 총액법 입장에서는 미리 비용한 걸 1월 1일 날 취소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대손금 처리했다라고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조정이 나와요.
알죠? 그렇죠? 그리고 회수는 시험에 낸 적은 없지만 예, 우리가 회수할 때는 총액법은 우리가 실제로 떼어 먹혔을 때 비용 잡으니까 회수하면 수익 잡으면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총액법에서 설정액은 기말 예상액을 전부 다 비용으로 설정하니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기말 잔액이지 설정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T 계정에서요.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이제 세법이에요. 자, 뭐냐면 이거는 세법이 아니라 장부상 보충법을 총액법으로 이렇게 돌리시라는 거고 연습하실 때. 알죠? 자, 이제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내가 채권을 지금 4천만 원 띄어 먹겼잖아요. 이거 100만 원 단위 생략이라 해볼게요. 그럼 내가 채권을 4천만 원 띄어 먹겼잖아요. 근데 우리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대표이사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컴퓨터 사야 된대. 근데 이게 1,000만 원짜리야. 이렇게 가정. 알죠? 1,000만 원짜리 컴퓨터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야, 분명히. 엄청 비싼 거 다 때려 박으면. 있을 거야, 분명히. 막 속도 미치는 거 막 미친 듯이 막 다다다다. 있나? 아무튼 그냥 있다고 가정. 있다고 가정. 모니터는 막 500만 원짜리 있더만요. 모니터 봤어요? 500만 원짜리? 삼성 거? 막 해가지고 모니터를 막 리모컨 조정하고 있어. 막.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왜냐면 제가 게임 가끔 하거든요. 게임할 때 그게 경품으로 나왔어요. 물론 1등 당첨.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지. 그걸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바라고 했지. 근데 당연히 안 될 거 알아. 내가 되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저거 당첨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안 돼, 당연히. 짜증나게. 아무튼 그래서 대표이사 야, 나 컴퓨터 살 거야. 비싼 거 살 거야. 게임이 안 돌아가. 웃기긴 하다. 그죠? 아니, 가정. 알죠? 대표이사도 게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맞죠? 나 게임 되게 하고 싶어.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줘. 했죠? 근데 게임하다가 죽었어. 밤새다가 사고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밤새다가 죽은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맞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 회계에선 대손 처리해요, 안 해요? 회계에선 해요. 왜요? 사례가 좀 웃기긴 하지, 그냥 할게. 했죠? 그 대손 처리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고 못 받으면 무조건 처리한단 말이에요. 대손 처리를. 근데 세법은 그 1,000만 원 대손 인정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살 컴퓨터를 여러분들 그 컴퓨터 살 돈을 빌려줬는데 떼어먹힌 거잖아요. 이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했죠? 가지급금은 우리 두 개에서 제재 있었죠. 또 여기서 제재예요. 뭐냐면 대손 쪽에서는 우리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딱 세 개는 명확하게 못 받아도 세법이 대손금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띄어먹히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죠? 대표이사가 게임할 거 방지했었어야지. 잘 죽었다. 이렇게. 그냥 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세법상 대손금은 4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가정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알죠? 이렇게. 그럼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여러분 세무조정. 송금, 불산입이고요. 채권, 자산의 차인데 차감,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송금, 불산입으로 따지면 대손금의 송금, 불산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보로 따지면 채권의 유보가 되겠죠? 맞죠? 제가 이걸 여태까지는 이렇게 쓴 적 거의 없잖아요. 어느 하나로만 했지. 맞죠? 문제가 정말 그죠. 아주 그냥 녹화 중이니까 아주 그냥 개같이 나오면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채권 구해야 되거든요. 정말 개같이 나오면. 맞죠? 물론 그거 내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 문제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못 풀어 처음부터 잘 못해요. 알죠? 아까 했던 퇴직연금 그쪽보다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알죠? 물론 제가 녹화한 거 있긴 있어요. 옛날에. 알죠? 했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멘탈이 나가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녹화한 거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그 79회거든요. 제가 아까 79회 기출문제 적어놨잖아요. 맞죠? 한번 그거 보시고 나는 혹사 당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세요. 한번. 거기서 설명 다 해놨으니까.
멘탈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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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구나 하면 실력이 늘긴 해요. 늘긴 해. 대신에 이제 머리가 박살이 좀 나 살짝 조금씩 아파. 진짜.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미리 녹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 안전을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법은 대손충당금도 당연히 한도 있겠죠.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맞죠? 나중에 하겠지만 대손금은 한도가 없어요. 대손금은 못 받은 게 명확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라는 걸 안 둬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가 1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맞죠? 그래서 요게 한도. 그럼 한도면 얘가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렇죠? 송금 불산입이고 그냥 대손충당금은 여러분들 머리 아프 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제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세무정 할 때는. 그렇죠?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기 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의 차이니까 가산조정이면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송금불산입으로 따지면 설정을 많이 한 거죠, 회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유보로 따지면 채권의 유보가 아니라 대손충당금의 유보고요. 맞죠? 제가 이렇게 적는 건 79회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3번이나 냈긴 했어요. 3번이나 냈긴 했는데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3번에 2번.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자, 이제 왜냐면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요게 1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2기. 그럼 2기 때 어떻게 해요? 2기 때 또 어떻게 해요? 기말에 대손예상액을 총액법은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설정해야 되니까 뭐하고 시작해야 돼요? 1월 날 요 전년도 말이죠? 요게 단기라고 하면. 맞죠? 그럼 전년도 말에 대손 예상액을 다 환입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장부는 120원 환입할 거고, 수익으로 돌릴 거고. 맞죠? 근데 세법은 100원만 환입해야 될 거 같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는 1월 1일자 입금 불산입. 그렇죠? 입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검색하시면 과다 환입액 이렇게 떠요. 장부에서 과다 환입했잖아요. 세법은 100원 환입해야 되는데 장부는 120원이나 환입하죠. 총액법에 따르면. 맞죠? 그래서 이게 아마 과다 환입액이라고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검색하시면. 뭘까요? 추인이에요, 추인. 이거 추인이지, 당연히. 왜 추인? 대손충당금의 차이잖아요. 근데 기초에 둘 다 0 만들고 시작하니까 당연히 차이 났던 게 해소가 됐어요. 둘 다 0으로 기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환입이에요, 환입.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시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표라는 곳에서 무진장 많이 출제해요. 대손충당금은 거짓 맨날 출제합니다. 자적을표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얼마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초에 여러분들 환입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추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적을표에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 하는 대손금 이쪽은요. 어디에다가 넣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걸어요. 환입해야 된다라는 걸. 자, 그래서 결론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있잖아요. 요거는 입금불산입 과다 환입액으로 바로 추인한다. 알죠? 요거 좀 외워주시길. 자, 됐습니다.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3시 15분에